대한애국당 집회에서 한국당의 당가는 모르겠고 애국당 당가는 아주 잘 안다는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먼저 관련 영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가를 모릅니다. 근데 애국당 당가는 매일 불러요. 저는 한국당 중앙당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국당 중앙당사는 자주 갑니다. 한국당 당대표는 옛날 선거할 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조원준 대표는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나고 계속 만나고 있어요. 제가 어디 당원입니까?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의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탈당 선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책임론으로 인해서 이제 당내 분열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내 분열 없습니다. 그러면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을 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 얘기를 하셨나요? 네. 네. 저는 직접 듣진 못했는데 진위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대표는 그런 분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뭐 홍문종 의원 한 명의 발언을 가지고 당내 분열이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엔 조금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제 총선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당 네. 공천 룰을 만드는 기구를 이제 띄웠거든요. 네. 신상진 위원장이 이제 그 직을 맡게 됐는데 신상진 위원장의 일성이 그거예요. 당 물갈이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그 물갈이 공천의 1순위 대상이 되는 게 홍문종 의원일 가능성이 매우 네. 높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친박 강성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굉장히 좀 곤란한 발언들,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고요. 네. 그리고 뭐 개인이 사학 비리 문제에 연루가 돼서 재판까지 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공천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거하고 또 사실 지금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막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말한 의원들 이렇게 보면은 공천 받으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시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막말이나 이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은 공천 시즌이 다가왔다. 그리고 막말로 지지층 결집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네. 이런 공통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막말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요. 글쎄 뭐가 기준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냥 하나 만들어보는 기준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뭐 천엽질이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물고기 잡고 가서 노는 행위로 비유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국회 안 들어오고 민생 투쟁하는 것을 똑같은 비유법을 사용해서 천엽질한다고 민주당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말했다. 네. 당연히 수용할 만한 비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막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모독으로 느낀다. 그러면 막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을 최소한의 네.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외교를 활동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화가 좀 남더라도 조금 참아주는 것. 그거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의사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네. 본인들이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이거를 막말이라고 느끼면 그건 막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역지사지로 홍문종 의원의 일명 친박 신당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모락모락 이게 피어났었거든요. 이원희 변호사님. 당시에 박지원 의원도 바로 출범 신호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네, 작년 12월에도 박지원 의원은 친박 신당이 출범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옥중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몇 가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만 가지고도 네. 정치권이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후광을 얻고 그런 세력을 이용해서 친박 신당이 출범할 것이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습니다. 박지원 네.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문종 의원뿐만이 아니라 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세력 네. 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지지자들과 함께 실제로 대한애국당
넘어서 어떤 하나의 네. 신당이 창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윤건기 의원님, 그러면 정말 나간다면 홍문종 의원 따라 나갈 한국당 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선거가 임박할수록 현역 또는 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네. 거대 정당의 위력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막말 뭐 비난받고 극우 프레임이라고 네. 극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거대 정당의 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게 총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 저는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얘기하는 신당 네. 이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법했는데 아마 적극적인 지지층이야 변화가 없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분들은 네. 석방론 또는 뭐 기타 뭐 태블릿 PC 조작론 이런 얘기가 지금은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최근에 나온 녹취록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사람들이 잊혀질만 했는데 그 녹취록을 보고 정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맞나라는 네. 이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다시 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총선에 이용한다. 그건 아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조원진 의원이 나가 있는데요. 이 애국당 따라 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홍 의원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을 걸까요? 이 지역구에서요 의원들 하는 회의도 참석을 하던데 마음속에 어떤 심리가 있길래 그렇겠습니까, 김 교수님? 예, 기초회 의정부 시의 본회의장까지 네. 직접 가서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탈당하기로 했던 조직의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뭐 그런 그래요? 측면에 대한 해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당시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언론에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임 번호조차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요. 네.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끌어갈 힘이 있다라면은 당시 황교안 그 후보는 당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압도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가 선출이 됐고 황교안 대표의 지도부가 굉장히 든든하게 지금 현재 한국당을 지지율을 이끌어가고 견인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일부의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만약에 당으로부터 공천 등에 배제가 되게 됐을 경우에 네. 대수진을 친다 뭐 이런 정치적 선택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렇게 얘기는 했다가 홍문종 의원 본인도 혹시 안 나가고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공천을 준다 그러면은 굳이 나가야 될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홍문종 의원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한국당이 내년도 총선 과정에서 혁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메시지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주게 될 것인데 네. 그런 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의원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이 위기감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가 탈당이라든지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네. 아니면 당의 발전과 보수에 대한 통합을 기점으로 본인이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될지는 뭐 정치인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황교안 대표를 한껏 시켜 세웠던 정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이야기로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연일 터지는 강경 행보입니다. 청와대 앞에서요. 단식 텐트도 세우겠다고 하던데요. 대한애국당하고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문 대통령을 향한 발언 먼저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부 좀 하세요.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정권을 잡은 뒤에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8월 15일 건국한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탄핵해야 합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건국 후 70년 동안 가장 범죄적 행위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이분의 발언, 배경이 무엇일까? 어제 예배를 드렸을 때도요. 또 비슷하게 강경 발언을 하던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한국당이 막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네. 이런 정도의 수준의 발언들이 좀 거칠고 너무나 네. 입에 닿기 좀 힘든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발언들 대다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깔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북한에 관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뭔가 편향적인 대북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 위기가 올 것이다. 네. 이 위기감의 달로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의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지에 대한 표현과 행동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측면들이 여러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단순한 정치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다 해도 문제가 될 텐데 특히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이 종교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조차 같은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프레임에 섞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인적인 네. 발언에도 여러 차례 좀 신중한 측면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대통령 하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정작 지금 이 협회를 보면요.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 내에서도 소수파던데 이분은 마음속에 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 이미 뭐 다른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왔던 분이라서요. 다른 게 네네.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으로 법정 구속된 전력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보수 기독교계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독자여당을 만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계속 해온 분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도 역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한기총이 과거에는 꽤 세가 셌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한기총의 대표 목사라고 하면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한기총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한기총이 굉장히 영향력도 없고 지금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그 한기총 회원 으로 있는 목사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기독교계 내부에서 얼마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목사 한 분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주목해서 봐주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주목해서 봐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그게 본인을 또 흥분시키거나 정치적인 어떤 전사로서 싸우는 것 같은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또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